메타버스 관련해서 IT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한 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제창을 했고 문화 분야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 신라환경을 좀 복원을 해보자. 고대에 100만이 되는 도시가 경주를 포함해서 4개밖에 안 됩니다. 로마하고 바그다드하고 시안하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고 지금 세계 유적이 있고 울타리 없는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없는 예산이 투입되지만은 실은 한계점들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진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가상 공간 속에서 AR, VR, XR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언제든지 복원을 해보고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는 가상 요소들 또 게임적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라왕경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만파식적 이야기부터 문무왕의 용 이야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게임적 요소로 메타버스 요소 가미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 나왔던 부분이 신라환경을 메타버스로 복원해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문화 분야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자라고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 첫 출발이었고요. 그게 이제 올해 저희들 문화재청에 전에 국비 사업으로 신라환경 타임머신 사업이 3년간 매년 90억씩 해서 270억이 투입이 돼서 선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도 맞고 보존 관리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요. 경주 역사문화지구가 세계유산인데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경주를 보면 볼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 김주신 장군 못 얻어보고 뭐 여기는 황룡사 터였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한눈에 조망하지 않으면 이 역사적으로 한 곳을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뒤로 뺐다가 넣는 기술들이 좀 필요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전무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리고 천년전 거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제안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700년에 어떤 그 경주 시민으로 자기 주민등록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장사도 좀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구현들을 좀 해낼 수 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천년 전에 있었던 경주라는 그 환경을 지금 현재 우리 시대로 불러내는 방식들이거든요. 만약에 땅을 사서 이거 만든다 그러면 아마 답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이버라는 어떤 그 기술이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충족시키고 있고요. 아마 도입상에서 보면 요게 성공했을 때 아직 가닥이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표점을 찍는 특히 문화유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네. 근데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거리가 멀어서 정말로 과거에 접근할 수 없는 외국에 사는 다른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는 있는데 아직 사실 우리나라의 그 메타버스 구현력이라는 게 그 정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 과욕을 부리면 너무 조잡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 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메타버스,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과욕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국내 관광객들은 자기 발로 가서 구경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하게 담아내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주에 이제 들어오면은 천년 전에 인구 100만 도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개 플러스 1개 특별법에 있는 핵심 유적들을 복원하고 세계인과 국내인한테도 미리 가상 세계 속에서 경험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관련되는 이제 산업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컨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포항에 있고 경주에 이제 박물관부터 여러 가지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거기 벌림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에 이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갖지 않고 하지만 저희들 미래 비전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시행사로 이제 선정되는 부분이 국내 유수의 이제 게임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연구기관하고 협업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큰 성과라고 보고요. 현존하는 국내외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별된 이제 시공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순히 유산에 대한 가치만 전달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시고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것들이 저희가 인식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1000년 전의 유산들,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원형의 가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보여주고 앞으로 1000년을 내다보기 위한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기술인데 이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른 것이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시공사나 또 그 장기적인 플랜들이 좀 촘촘하게 세워진다면 그 기술의 변화에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다행인 게 기술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퇴보한 적은 없거든요. 네. 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민은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됐고 충분한 어떤 인프라나 어떤 기술이 안 된 상황, 특히 거기에 어떤 콘텐츠가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부터 이걸 선점할 때 갖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는 누군가는 대비하고 리딩하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눈에 일반 현실 세계보다는 아무래도 좀 느낌이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따라가는 속도가 보면 우리 5년 뒤에 이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짐작이 잘 안 가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유산 정책에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체킹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아직은 약간 좀 조잡하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나더라도요. 네.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발전 단계로 이렇게 좀 경북을 바라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좀 합니다. 미래의 경북을 기대하면서 네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